이재명 대표의 선명한 총선 전략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새술은 새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나 이 글을 보고 닭살이 돋았어. 새술은 새부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란 말이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을 과감하게 개혁해 줄 것이다 우리가 상상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네. 이재명의 사이다를 기대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실망하고 있었어. 지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자체장일 때의 이재명과 당대표일 때의 이재명, 이 차이가 너무 컸다.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일 때는 많은 국회의원들,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은요, 헌법기관인데다가 욕망의 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당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치라는 걸 해보니 지자체장으로서의 이 권한과 당대표 권한이 너무 다르더라. 그 시간 동안 당에 대해서 파악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우선순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나중에 미뤄야 되는 것들을 빨리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정책들 제안하는 거 외에는 없었고, 총선 때 공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공천을 통해서 당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저는 합니다. 자, 결국은 공천권에 있어서 당대표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동안에 막 흔들었어. 이재명 흔들고 어쩌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지금 당장에 저들하고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싸워봐야 조중동의 먹잇감밖에 더 됩니까? 공천 때 내 권한을 확실하게 쓴다. 새술은 새부대 비워라 이거죠. 비워! 야, 새부대 담을 거니까 니들 좀 나가. 민주당의 수박들, 반개혁적인 인간들한테 경고를 날린 거예요. 임종석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고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날리는 게 좀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당의 룰이잖아요. 현역 의원이 빠진 곳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간다라는 건 당의 룰인데 자기가 당의 룰 위에서 임종석이라는 인간이 아니 나 여기 나갈 건데? 이런 작자가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느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두둔하고 있는 고민정 같은 인간이 국회의원에서 되느냐? 민주당 간판단 국회의원에서 되느냐? 전당원 투표를 하는 걸 책임지지 않는 책임 회피용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지. 민주주의는 절차라는 것도 필요하고 룰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너무 느려지니까. 그래서 국민들 몇 명당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게 국회 제도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에요. 그리고 당은 당원의 뜻이죠.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전당원 투표가 매우 쉬워졌어요.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한다? 옛날에는 전당원 투표하려면 체육관에 모아야 되고 당원들이 직접 가야 되고 투표율도 낮고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거의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바일 투표로 전당원 투표가 기술적으로 너무 쉬워졌어. 근데 왜 안 해? 당연히 해야지.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인데. 근데 고민정 같은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당원들이 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지. 국회의원이 우리가 책임지고 정치해야지.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전당원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요따구로 불안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윤석열을 대통령로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나라를 개판으로 몰고 가고 지은 죄가 많으니까 탄핵하고 끌어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예요. 당원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해서 그때 우리 망했다. 이딴 소리를 해.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독재를 하면 됩니다. 고민정이 하는 얘기는 독재가 좋아요를 말하는 거고요. 임종석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는 인간들이 저딴 생각을 하고 저딴 행동을 하고 저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이 선명함. 인재근 의원에게 불출마를 제안했고 인재근은 거기다가 내가 그만 나가면 윤회를 여기다가 꽂아달라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이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들의 썩어있는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것 자체는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민주화가 좀 더 빨리 찾아온 것도 맞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인정해야죠. 그런데 왜 국회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가진 이후에 그렇게 썩어버린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신들의 이 추한 모습들 때문에, 임종석이나 인재근 이런 사람들의 추한 모습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었고, 그리고 희생하고 나서 일반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우리 형님 누나들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운동을 했다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전부 다 정치 쪽으로 뛰어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운동권 출신 중에서 그냥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당신들은 국회에 들어와서 30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60대가 되는 동안 거의 20년 이상을 좋은 자리에서 따뜻하게 권력을 잡고 잘해 먹었는데 이제 좀 비키라고 하니까 그거 뺏기기 싫어서 내 새끼 좀 꽂아 넣을게요 이런 짓을 한다고? 나 비키는 대신에 윤회 넣어줘 이런 짓을 한다고? 이러니까 한동훈 같은 인간한테 운동권 출신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운동권 전체를 비할 생각도 없어요. 기득권화되고 변질된 운동권 출신들, 탐욕에 쩔어있는 운동권 출신들,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근은요 컷오프 대상일 겁니다. 하위 20%. 그리고 전라도 쪽에 있는 수많은 이낙연계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름 되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컷오프 대상이 될 거예요. 하위 20% 갈 겁니다. 자, 그들은 어디로 갈 거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으로 또 헤쳐 모여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남 광양 순천 국회의원이 누구냐? 서동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동룡.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 못 들어봤죠. 이낙연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령 같은 국회의원이 있을 수가 있지? 현직 의원이에요. 여기에 지금 누가 도전하고 있냐면 이충재라는 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이재명 대표와도 인연이 있고, 전라도에서 많은 전라도민들이요, 호남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불만이 진짜 높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공천해주면 그냥 다 뽑아주니까 불만이 많은데 전라 의원들은요 하위 20%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민주당은 이미 이낙연계들이, 이 동네 토호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국회의원들 공천을 자기 세력으로 집어넣으면 뭐가 가능하냐? 지방의회,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람으로 쫙 조직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전라도에서 자기 세력 정치만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번 총선에서 180석을 밀어줬는데 언론개혁도 안 해, 검찰개혁도 안 해. 안 했어. 자, 그래놓고 이번에도 좀 180석 이상 만들어줘 보세요. 이번엔 열심히 할게요. 사람들이 찍어주고 싶지가 않지. 찍어줬는데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러면 민주당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표를 좀 주십시오. 이번에는 잘하겠습니다. 하려는 게 명분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물갈이 하겠습니다. 싹 다 갈아버리겠습니다. 특히 전라도는 현역 의원 싹 다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 이번 민주당을 한 번 더 속는새 치고 줘보자. 속는셈 치고 이번에도 한 번 표를 줘보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 뻔뻔하게 표를 달라고 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세술은 세부대의 이 말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라도, 호남 지역은 싹 다 물갈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한 절반 정도, 50%는 얼굴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술은 세부대 이 발언은요, 민주당에게 표를 줬었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이 지지자들한테 가장 효능감이 있는 발언이다 이 말입니다. 세술은 세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을 찍어줬던 사람들한테 그래 저 말은 마음에 드는데 어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다가 잘한다 싶으면 한 번 더 속냄새 치고 민주당 찍어볼게.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 말이 바로 저 새술은 새부대. 앞으로 시끄러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 횡포를 하네 뭐 하네 시끄러울 겁니다. 자, 그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천 때는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남 광양의 서동영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유령 같은 국회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일 안 했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도전하는 이충재 같은 분들이 국회로 진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정말 여기만큼은 이겨야 된다. 여기만큼은 이겼으면 좋겠다. 광진을 고민정 지역구. 고민정과 1대1 경쟁을 하고 있는 김상진. 매일매일 얘기할 거야 나는 김상진을. 매일매일. 고민정은 안 돼. 010-6300-8833 광진을에 민주당 당원분이 계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광진에 살고 계신 분들 고민정이 뭐 했지? 지역구에 얼굴이나 비쳤나? 알고 있어. 고민정에 대한 지역 내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너무 없어요. 누구지? 김상진은 추미애 의원인 시절에 경선에 도전했고 6대4 정도로 선전했어요. 하지만 패배하고 추미애 후보가 됐죠. 근데 이 추미애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뛰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이 되고 21대 총선에 광진을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공석이 되고 그 자리에 전략공천으로 고민정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김상진은 억울했지만 고민정의 선대위원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가 전혀 없었던 고민정이 사무실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장기 사무실을 흔쾌히 내줍니다. 그렇게 선대본부장까지 하고 고민정 당선을 위해서 선당 후사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고민정은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를 이기고 나서 고민정은 김상진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상진 선대본부장이 아니 그래도 우리 해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선거운동을 했었던 지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해단식 했어요. 세상 말이 됩니까? 아이고. 그리고 고민정이 국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민정이 무엇을 했습니까? 언론개혁 막아섰고요. 이재명 괴롭혔고, 지금 청와대 출신들 윤영찬, 임종석 이 사람들 비호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고민정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고민정이 뭐 했지? 모르겠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임종석은 왜 안 되냐? 윤현창 탈당하는 거 너무 잘했다. 오로지 청와대에서 같이 한솥밥 먹었던 친한 지인들 비호하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걸 위한 정치를 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왜 지들끼리의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민정은 절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꼭 김상진이 고민정을 이겼으면 좋겠다. 절박합니다. 22대 총선에 국회에 갔으면 하는 분,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뭐 진석범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재강 그분도 의정부 쪽인데 이분도 꼭 됐으면 좋겠고, 좋은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영향력이 그렇게 큰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들을 계속 언급하는 건 효과가 좀 별로일 것 같고, 꼭 하나! 그리고 김상진이라는 사람, 이분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해드립니다. 010-6300-8833 광진을에 달고 계신 민주당 당원분들은 꼭 문자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재명의 새술은 새부대, 이 말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망에 불을 붙여줘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는요, 유권자의 욕망에 불을 붙일 줄 알아야지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익에다가 불을 붙여주면 돼요. 대표적인 거 뭐였냐? 나경원의 강남 4구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동작구를 강남 4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동작구에서 좀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횟가닥 욕망의 불이 확 붙어버린 거야. 뉴타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문제는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민주당 쪽에서는요, 여기에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불이 붙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어디에다가 불을 붙여줘야 되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이걸 잘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거 전부 다 욕망에 불을 붙이려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깨어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욕망에 불이 잘 안 붙어. 붙긴 붙어도 활활 타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이 깨어있는 시민들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세술은 세부대야. 이게 저는 정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발언이에요. 그래, 이렇게만 해주면 내 기꺼이 선거운동도 직접 뛰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밭도 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민주당을 바꿔준다고? 이재명이 민주당을 바꿔준다고? 민주당을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 저 말이 우리의 욕망에 불을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욕망에 불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 선거에서 좋은 전략가가 되는 건데 이재명이 그걸 하고 있다. 세술은 세부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이다.